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노프에 관해서입니다. 시작 전에 이번 영상 시청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노프의 개념은 노프라는 단어에 그 어떠한 예외가 없는, 노프라는 단어에 그 어떤 사족도 따르지 않는 100% 노프를 말합니다. 구연산, 식초, 밀가루, 천연 비누 등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물로만 감는 노프를 저는 4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린 이후에 제가 왜 노프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노프의 장단점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이 영상은 굉장히 솔직한 표현만 할 것이므로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식사 중이시라면 소화가 된 이후에,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후반부에 나올 단점만 반복 재생해서 보시면서 식욕을 떨어뜨리세요. 주의사항 두 번째, 향긋한 샴푸 냄새, 향수 냄새, 세제 냄새, 화장품 냄새가 현대인이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상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강한 논조로 말을 덧대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괜히 댓글로 저도 이미 수차례 들어서 새롭지도 않은 부정적인 의견, 공격성 발언, 싫어요 등으로 반응하시면서 저한테 시간 낭비한 거 인증하지 마시고, 박 작가를 전혀 모르고 미니멀리스트에 관심이 없는데 우연히 들어오셨다? 시간 아끼실 수 있도록 채널 돌리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의사항 세 번째, 이 영상을 통해 노프를 처음 알게 되시고 앞으로 노프를 할 예정이시라면 다른 노프 영상들도 찾아보시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짧게 시간 드릴 테니까요, 볼지 안 볼지 잘 생각해 보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노프를 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단 한 번도 샴푸를 쓴 적이 없고요. 세안할 때 이마 쪽 두피에 비눗물이 닿는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두피에 비눗물이 닿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냄새죠?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냄새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나, 전혀.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서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 중에서도 영업을 나가시는 분들까지 저보다 고객이랑 오래 마주하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행사 인솔 업무 중 특수한 인솔을 나가게 되면 39일간 24시간을 약 20명과 900시간 가까이 사생활이 없이 동고동락하고요. 보통 10일 전으로 나가는 인솔 업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명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기에는 기업 회장, 기업 간부, 유명인 운동선수도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업무적으로 중요한 첫 대면 장소에도 저는 당연히 샴푸를 안 쓴 채로 갑니다. 향수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뿌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서 만약 불편한 냄새가 났다면 과연 그걸 참으셨을까요?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한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제 귀에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샴푸를 한 번도 안 쓴 노프 4년차, 치약을 한 번도 안 쓴 무치약 1년차, 문제가 있다면 벌써 잊고도 남아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는 매일 샤워하는 제가 몸에서 발생하는 자연 채취는 물로만으로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치약을 안 쓰는 이유는 머지않아 노프와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를 안 쓰게 된 계기는 2달 이상 장기 도보 여행을 떠나고 온 이후부터입니다. 내가 직접 싼 짐을 짊어지고 장기 여행 또는 도보 여행을 해보면 정작 나에게 필요한 짐이 무엇인지 당장 가진 짐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 내 터져나서도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 판단이 서는 그런 식견이 생기고 취향이 좀 더 뚜렷해집니다. 저처럼 이동이 잦으신 분들은 필수처럼 돼버린 샴푸가 사람에 따라서는 짐스러울 때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쩔 때는 물기를 다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수납해야 할 때도 있고, 다 못 쓰면 고무줄로 묶어서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미끌거리고 좀 번거로운 게 아니죠. 도보여행 당시 저의 상황에서 소모품을 하나씩 제거한다 가정을 해봤더니 당장 비울 수 있는 것 중에는 샴푸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런 걸 왜 가정하냐고요? 저는 궁극의 미니멀리스트니까요.
그래서 샴푸를 끊었고 샴푸를 안 써보니 굳이 안 써도 불편한 걸 모르겠고 앞으로도 쓸 예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샴푸가 두피에 안 좋은 건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얼굴을 보면 트러블이 있는 걸 아시다시피 두피에는 트러블이 정말 심했습니다. 얼굴 트러블은 유전적이라서 피부과에 돈을 아무리 써도 낫질 않았는데 노프를 하고 나서는 두피 트러블을 거의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체질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죠. 저의 노프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빈손으로 욕실에 들어가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습니다. 상황이 안 되면 찬물로도 머리를 감습니다만 찬물로 머리를 감은 이후에 손으로 쥐어 짜면은 생고기를 만지는 느낌이랑 비슷해서 아주 별로예요. 샴푸를 쓸 때는 머리를 한번 적시고 샴푸를 짜서 머리에 바르지만 노프는 물을 끼얹음과 동시에 바로 감습니다. 두피 전체를 놓친 곳 없이 마사지한다 생각하면서 손가락 끝에 약하게 힘을 준 채로 전체를 오갑니다. 이때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를 오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 노프는 첫 번째도 두피, 두 번째도 두피입니다. 두피에 쌓인 노폐물, 기름기를 전부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정수리는 똥내가 나니까 더 꼼꼼하게 이렇게 머리를 다 감고 나면은 물기를 다 짠 다음에 수건으로 털어냅니다. 저는 드라이기가 없어서 수건으로 알통이 터져라 물기를 털어내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승모근이 아주 시원해요. 미쳤죠? 구독자 떠나간다. 이게 끝입니다. 다른 관리는 없어요. 그럼 바로 노프의 장점. 이동 시 짐이 간소해진다. 샴푸 값이 안 든다. 환경 생각, 두피 생각해서 친환경 오가닉을 쓸 고민조차 안 하게 됩니다. 비듬은 어차피 있다. 습도가 높은 나라에 가면은 비듬 샴푸를 써도 비듬이 있고 안 써도 비듬이 있는데 그럼 안 쓰지 뭐. 비듬은 나라와 물 상태, 기후, 환경에 따라 정말 다르긴 합니다. 참고로 저는 비듬이 많이 없는 편이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노프를 하면 머리에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머리를 감고 말리는 과정에 손 전체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은 손에 혀에 낀 백태 같은 게 낄 때가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작은 물방울 정도는 두피까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또르르 굴러 내려가면서 생활 방수가 가능해집니다. 머리카락 고어텍스? 제가 노프 초창기에 찍은 머리 백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식욕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일을 나가면 시간이 없을 때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거든요. 말리면서 손이 머리카락을 오가고 나면 손에 머리카락 백태가 끼고 그걸 문지르면 이렇게 때가 나옵니다. 이걸 빗질로 하면 빗이 백태와 먼지로 엉망이 되고, 이건 노프 초창기 사진이었고요. 지금은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신경 쓰면서 감다 보니 예전과 같은 백태는 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점에서 조금 더 다뤄볼게요. 사실 노프를 하게 된 계기의 99%가 다른 이유라면은 1%는 환경을 생각을 했습니다. 고작 이 1%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긴 한데 완전 없는 사실은 또 아니라서 굉장히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1%를 다른 활동으로 더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점, 머리에서 향기가 안 난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악취도 안 나요. 머리를 어제 감았는데 전혀 아무 냄새 안 나요. 머리카락 백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머리카락이 옷깃과 모자에 닿으면 하얗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모자를 처음 사서 쓰거나 깨끗한 모자를 써도 쓰자마자 모자 안에서 머리 특유의 이 정수리 똥내가 나요. 누군가 뒤에 서 있으면 신경 쓰인다. 엘리베이터 탈 때 가장 끝에 가서 서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살면서 본 적 없는 두께의 비듬을 보게 된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물의 양을 조금 많이 넣고 밥을 지은 다음 뚜껑을 열면 뚜껑 주변에 밥 껍질 같은 게 일어나죠. 보통 비듬의 두께가 그 정도라면 노프를 할 때 마사지를 게을리 하면서 꼼꼼하게 씻지 않으면 이
비듬이 겹겹이 쌓이면서 나중에 코딱지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두피를 만지다가 그게 손톱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쭉 뜯어내서 보면은 지우개 똥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쭉 눌러서 핀 그런 모양일 때도 있거든요. 이거 구독자 진짜 떠나겠네. 아무튼 그 냄새를 맡으면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마지막 단점, 노밍아웃을 하기 어렵다. 저 샴푸 안 써요 라고 말하면 아직은 많은 편견과 귀찮은 질문들을 받아야 해서 좀처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굳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아내는 노프를 하고 있었고 비듬도 있었으며 정수리 똥내도 났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에 끌려서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노프를 4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며 이걸로 인해 부부 사이에 금이 간 적도 없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노프에 관심은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비치는 눈, 이성에게 자신감이 떨어져서 냄새가 신경 쓰여서 시도조차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럼 샴푸가 있기 전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큰 일들을 해오고 거장들의 만남이 있었으며 세기의 연인들이 있었던 걸까요? 인간 냄새는 화학적 힘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인간미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의 미니멀리스트의 노프 경험담이었습니다. 카메라. 자, 박 작가는 현재 4년 이상 단 한 번도 샴푸를 쓴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4년이야? 4년. 4년이 지났어요. 4년. 지금 정확히 하루 전에 머리 감았습니다. 샴푸로? 아니, 물로. 냄새 한번. 네. 네.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여기서 나. 솔직히 말해, 솔직히 지금 어때? 여기 말고 여기. 여기는 괜찮아. 괜찮아? 자. 학교에서 파는 그 마대 걸레 있잖아. 그 냄새야. 그 냄새야? 응. 여기는 정소리는? 아니야, 더 가까운데. 정소리. 그 마대 걸레로 시궁창을 청소한 다음에 빨았어. 그래? 응. 놀러 와봐. 아니, 샴푸 쓰는 사람. 아니. 아니, 한 번만. 나 냄새 나. 나는 냄새 나. 아니야, 생각보다 머리 냄새가 안 나네. 똑같아, 그치? 나도. 생각보다 안 나네. 자, 그럼 미니멀하기. 요거 보고 하나, 둘, 셋. 미니멀하기. 오케이. 난 미니멀 생각이 없는데? 됐어. 됐어요? 생각보다 안 나지 냄새. 응. 고봐. 안 나.